수도권의 신도시들은 서울 근처에 위치하여 출퇴근이 편리하고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와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는 체계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길 찾기가 쉬우며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도시 구성 덕분에 주거 환경이 매우 깔끔하며 서울이나 기타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억에서 3억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젊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세대는 기존의 구도심이나 서울에 머무르기를 선호하여 신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 더욱 역동적이어야 할 것 같은 신도시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의 상가들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심각한 공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세입자나 투자자의 유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 이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신도시 거주민의 소비력이 예상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 30대와 40대의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인 반면 은행 이자 부담이 커져 지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문제의 징후로 보입니다. 특히 영끌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해 자영업자의 공동묘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간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미래의 소비를 준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낮은 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30대와 40대는 현재 고금리의 고통을 호소하며 증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쳤던 시기에 많은 30대와 40대가 거주하는 화성, 양주,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60%에서 80%까지 최대한 끌어다가 아파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 거주민들의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도시 상가의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2021년 은행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자금은 주택담보대출 4억 7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입가는 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초기에 월 200만 원대였던 원리금 상환액은 2023년 금리 상승으로 인해 300만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자, 공과금,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영끌족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금리의 영향은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의 여파는 지역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신도시 입주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동탄 신도시에서 호프집과 카페를 운영해온 한 사업자는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해본 결과 신도시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과거 금리가 낮았던 시기와 비교할 때 연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신도시의 현 상황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이 지역이 왜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곳으로 여겨지는지를 토로합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보이고, 이는 신도시 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잘하는 편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동시에 지갑을 닫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영끌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경우 공실이 넘치는 빌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도시라는 위치와 많은 아파트 덕분에 세입자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은행 이자와 관리비 부담만 남겨놓고 세입자는 찾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많은 상가가 월세를 내리거나 매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구매자나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들어온 세입자들도 불안정한 상황을 의식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많은 영끌족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이 겹친 현 상황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젊은 층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소비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데 필요한 20년 아니면 30년 후가 될까요? 아마도 현재의 신도시가 구도시로 변모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30년 전에 입주했던 일산 분당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재건축을 고려하고 은퇴 후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신도시 영끌족의 소비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신도시 상가와 점포들의 매출이 당분간 쉽게 오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공실이 늘어나는 신도시 빌딩과 비어있는 점포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인해 신도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 젊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언제 다시 열릴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리의 폭탄을 맞은 신도시 거주 영끌족은 오늘도 이자를 내기 위해 분주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